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 1월 기억하시겠지만 대선을 앞에 두고요. MBC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꽤 뜨거웠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가 대략 오늘쯤인데 당시 방송되지 않았던 미공개 녹취가 뒤늦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야, 화술이 대단하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김건희 대표가 그렇게 되면 어디 캠프에서도 일하시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그런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분은 실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듣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리됐던 내용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봤거든요. 남편 얘기, 순진하고 정만 덜이 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고발 세조했다는 시기에는 수수 4월 3일 병원 기록도 있다. 우리 남편은 고소 말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당시 작년 1월에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다. 제일 서민이야 여기는. 나 점심 먹을 것도 딱 해놓고 요리하고 출근하고 그랬지. 검사할 때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집 와서. 사실은 여러 본인 관련 의혹 얘기를 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얘기들이 당시에는 공개가 좀 많이 안 됐었나 보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 위주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게 원래는 사실은 서울의 소리가 자기들이 한 20여 차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리고 그중에 한 7시간 정도를 했는데 실제 공개된 거는 원래 1차, 2차 이렇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1차 공개하고 난 뒤에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후에 공개를 그냥 미뤘어요. 그런데 1차 공개된 걸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다소 불리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 공개하고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2차 공개는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부분 아마 2차까지도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으로 보여요. 월간조선이 지금 입수해서 기사를 쓴 걸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인간 됨됨이 같은 거를 이제 부인으로서 평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줄리 논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줄리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거를 고소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런 고소를 못하게 말리더라. 이런 거. 그다음에 무속 관련한 지금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는 굿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당시 김건희 여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했다면 저거는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녹음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저거를 짜깁기 해서 보도한 MBC 자체 거기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정치적 이유로 해서 그걸 보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저거를 전체적으로 보도하려면 공정성 있게 7시간 부분 중에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보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흠집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이 7시간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 공세를 매우 높였었고 그런데 이제 방송 직후에는 글쎄 별거 없었지 않았냐는 평가도 대체적으로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런저런 얘기를 당시에 공개됐던 녹음 파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좀 더 미공개 녹취록의 본질은 이걸 거예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할 줄은 모른다. 그것도 십몇 년 전 결혼하기 전에 일 가지고 혹은
나는 굿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고 왜냐하면 당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인사들의 이제 무속 논란에 여러 그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물론 뭐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당시 주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게 뒤늦게 공개되면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게 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는 좀 믿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했을 때 되게 진솔하게 한 내용이니까 예. 신빙성이 높기도 하고 또 MBC의 편향성을 여기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게 1차, 2차로 방송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유리한 내용들이 있는 건 싹 다 뺐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 방송은 아예 취소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확인된 내용들은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범죄일람표에 계좌가 쓰였다 이거 가지고서 공범관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마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뭐 몽둥이로 때렸다고 할 때 그 몽둥이의 주인도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뭐 쥐어줬다 이런 뭐 공모관계, 의사 연락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미 문재인 정권 하위 검사들도 무혐의이기 때문에 소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그때 4차장 검사가 틀어가지고 보류가 됐던 것이다라는 사실관계가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주가 조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실행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은 거기 계좌가 90개가 쓰였거든요. 그럼 그 90개가 다 공범이다라는 주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100명 이상이 가담한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 그거는 범죄를 조직하는 그런 주가 조작일 수가 없거든요. 이미 예. 그냥 뭐 만인이 아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예. 그런 식의 주가 조작이라는 건 개념상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짚으려면은 의사 연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당한 공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녹음 파일, 녹취록에 저런 내용이 좀 있었군요. 근데 최근 민주당 특히 뭐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서 뭐 당 최고위원회 때 이런 노래까지 들었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통정 매매 8만 주 3,300 도이치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짜릿한 주가 조작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장입니다. 아까 공개되지 않았던 녹음 파일 그리고 당시 여러 편한 대화였다면 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얘기 논평까지 좀 들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뭔가를 인정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최근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할게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5,503억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또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 판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꺼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인지하고 안 했나의 시점 문제였지. 그러니까 거의 사실 대법원 예. 판결이 대장동 수익이 뭐 5천억 원이라고 규정했다. 이거는 또 법적인 시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다를 수 말씀해 있는데 주시면 이런 예. 부분들을 아예 예. 그냥 뒤집어서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부가 판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판단을 나는 못하겠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2차로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그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에 104건이 있는데 그 계좌건에서 연관이 된 게 김건희 사건이 48건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안 했다 다 좋은데요. 김건희 여사만 유일하게 전주를 하는데 검찰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배우자라서 그럴까요? 이게 공정할까요? 최소한 이런 증거들 아까 뭐 정청래 의원도 틀었잖아요. 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48건의 계좌가 이용이 됐고 그리고 법원이 그래 판단해서 이건 유무죄를 좀 따져야겠다 했을 때 예. 그럼 그 유죄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은 왜 검찰은
조사도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냐. 일단 뭐 이런- 서면 조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서면 있거든요.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김건희 여사한테 관대하냐. 검찰은 이렇게 관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풍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예. 대선 후보 때 1차에만 가담했고 2차에는 계좌를 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가담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난 당했다, 피해자다, 내 계좌가 이용당한지 몰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도 창출 6억 당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정말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자꾸 검찰 얘기를 해가면서 뭐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도 아니었고 그때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4차장 검사가 뭐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할 때 앞장섰던 검찰 1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 지휘를 통해서 1년 넘게 뭐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소환 조사도 못했다. 왜 소환 조사를 못했겠습니까?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소환 조사 안 했을까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봐줬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한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서 왜 소환 조사를 못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 그런 논리들을 부탁드릴게요. 계속 예.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거 아니냐? 왜 자꾸 뭐 문재인 정부 우리 탓을 하냐? 정치보복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했던 부분들이 뭐 무죄로 남았거나 혐의가 없던 부분들은 다시 살려서 이번 정권에서 수사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김건희 여사 무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부분들이 드러나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가 안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 것입니다. 일단 뭐 이게 계속 또 사실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또 만약에 또 반론을 하자면 남욱 혹은 유동규 같은 두 핵심 대장동 일당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의 급물살을 탄 거 아니냐라는 게 뭐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이 부분 또 계속 논의하면 또 각자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름하고 서더변님께서 혹은 최병무 의원께서 하셨던 주장들은 다 논지는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 주제 기다려졌는데 당시 MBC가 공개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음 파일에 본인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요. 바로 민주당 내부로 가보겠습니다.